24일 줌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고 또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사의 공지가 정확하게 나온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런저런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거는 아직 확정되거나 디테일한 거는 지금 없고, 공지가 수일 내로 이제 12월 5일 이전에 아마 전으로 공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공지가 정확한 것이지, 지금은 단지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준비하고, 또 회사는 시스템 준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방향에 대한 준비를 해가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회사는 회사대로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유저들은 유저대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시간 낭비 없이 시스템을 연결시켜서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공지가 정확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 정책 방향을 알아야 우리도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기존 현 시스템의 문제점, 요게 이제 요거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해 보자고 회사가 지금 새로운 시스템을 오픈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상황보다 더 안 좋게 더 나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요거는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 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존 시스템은 시장의 FSP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늘림으로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스템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시스템이 열린다. 그러면 첫째, 기존 시스템을 살펴보면, 지금 FSP가 팬케이크 스왑에 상장이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은 가격 상승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원인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은, 팬케이크 스왑에 갖고 있는 단기 매매 문제, 자동 봇 거래 문제, 그리고 기존 시스템의 릴리스 방식, 락이 풀리는 방식, 어,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의 공급량이 늘어나고, 지금 현재 2차 시장에서 새로운 유저 유입이 여의치 않고 있죠. 그래서 기존 시스템에는 FSP 토큰 1억 개가 거래가 될 예정이었고, 이미 약 8천만 개는 마케팅을 통해서, 기부 마케팅을 통해서 일반 유저들 손에 들어가 있고, 이게 락이 점점 풀어져 나오고 있고, 근데 여기 이제 새로운 시스템에는 이 방식이, 락이 풀리는 방식이 마이닝 파워라는 것으로 해서 락 풀리는 방식이 바뀐다. 내 현재 재산이 바뀌거나 내가 갖고 있는 FSP 숫자가 바뀌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락이 풀려 나오는 방식과 거래 방식 등등이 바뀐다. 내 재산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락이 풀리는 시기, 시간, 속도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래 방식, 거래 수수료 등등, 그리고 배당 정책 등등이 바뀐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에 거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현 상황대로 거래를 하시면 되겠고, 현 상황대로 락이 풀리 나온 걸 시장에 매도하고 또 매수하고 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되, 이것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열어줘서 새로운 시스템에는 새로운 코인이 채굴 방식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근데 채굴 방식으로 등장하는데 이것도 락이 풀리고 저것도 채굴 방식으로 풀리고 양쪽에서 풀려 나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FSP 수량만큼 새로운 시스템에 이동을 했을 때 그 마이닝 파워가 주어져서 새로운 코인이 채굴되도록. 근데 내가 1,000개를 갖고 있다, FSP. 그럼 요거를 새로운 방식의 1,000개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1,000개를 넘겨서 마이닝 파워를 받아서 채굴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넘어간 1,000개는 당연히 2,000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넘어간 1,000개는 당연히 소각돼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총 이렇게 개수는 변하지가 않는다. 요걸 전제로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헷갈리는데 자동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넘겼을 때 FSB를 현재 넘겼을 때 마이닝 파워를 받아서 자기가 넘긴 숫자만큼 채굴할 수 있는 용량을 받는 것이다. 그 용량이 커지면 빨리 채굴이 되는 것이고 락이 빨리 풀린다는 개념이지. 어,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선물한 자산이나 유동성이 있는 것도 다 포함해서 마이닝 파워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은 선물한 자산에 있는 것도 락이 풀려야 되고 락이 풀리면 넘겼을 때 마이닝 파워가 주어지는 것이지. 유동성에 있는 것도 당연하죠. FSP가 내 지갑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길 때 그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보관하고 있고 그냥 기존 그대로 있는 것은 마이닝 파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선택 사항이지 회사가 강제 조항을 두는 것은 아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현 시스템대로 거래를 하시든지 나는 이 시스템에서 지금 현재 가격에 만족스럽지 못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내 FSB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겨서 어, 계산을 마이닝 파워를 받아서 그 개수만큼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열린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 재산이나 이런 것이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분은 자꾸 그게 소멸되고 없어지고 뭐 내 코인이 소멸되고 이런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는데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 숫자 그대로 채굴할 수 있는 권리만 넘어가는 것이지 락이 풀리는 방식만 바뀌는 것이지 현재 시스템과 어, 자산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가 이렇게 그대로 이전될 수 있고 그 이렇게는 결국은 다 이전이 되면 소각이 되고 새로운 거래소에서 새로운 토큰이 거래되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존 시스템에서 회사가 이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이런 그래프,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 현 시스템에서는. 왜 어렵냐? 회사가 그런 권한 자체를 이미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가 주도할 수 있는 관리자 권한이나 또 회사가 갖고 있는 물량이나 이런 걸 모든 것을 소각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FSP 가치를 개수를 줄임으로 해서 가치를 올려보자고 하는 회사의 의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많이 상승하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팬케이크 사업에서는 가격 상승이 어렵다. 그래서 옮기는데 그것도 개인 판단에 맡겨놨죠. 내가
채굴한 코인이든 일단 락이 풀린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마이닝 파워를 주고, 또 락이 풀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FSP를 매수를 한 것까지도 한 개 50달러 가치로 인정을 해주는데, 우선 일반 유저들이 지금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일반 유저들까지 다 하려면 데이터가 너무 방대했어요. 지금 단시간 안에 옮길 수가 없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선 KOL 노드 소유자부터 데이터를 옮기겠다. 옮기는데 자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갑에 소유하고 있는 FSP 요것만 먼저 옮길 사람은 옮기고 안 옮길 사람은 안 옮기도 된다. 그러나 KOL 노드권자한테 우선 옮길 수 있는 권리를 줘놨다. 옮기면 그 코인의 가치는 한 개 50달러로 평가해서 새로운 시스템에서 새로운 코인을 채굴하는 마이닝 파워를 주겠다. 그리고 노드 지금 3차가 진행 중에 있죠. 노드 3차를 지금 회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노드를 3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1000불에 2000개의 FSP를 준다고 받는다. 그리고 3000불을 하시는 분들은 6000개의 FSP를 받는다. 자, FSP를 받기는 받는데 이게 새로운 시스템에서 이 신 FSP를 2000개, 6000개를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2000개, 6000개를 채굴할 수 있는 마이닝 파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신 KOL 노드 3차는 자동적으로 마이닝 파워를 받아서 자기가 받게 돼 있는 2000개, 6000개를 채굴하는데 마이닝 파워가 높으면 빨리 채굴이 되는 것이고 낮으면 늦게 채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3차 하는 그 중에서 10만 불 노드 슈퍼 노드는 10만 불에 20만 개의 FSP를 받는데 마이닝 파워도 20만 개 가치의 마이닝 파워 주어졌는데 요거는 코인 한 개당 50달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요 계산 방식은 아직 회사에서 전달받은 바가 없고 새로운 계산 방식에 의해서 마이닝 파워가 계산이 된다. 한 개 50달러씩 계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산의 변화는 없다. 단지 채굴 속도나 채굴량이 조절되는 것이다. 마이닝 파워로서. 그것도 요걸 FSP를 회사에 넘기는 사람들과 KOL 노드 권자 중에서 말입니다. 일반 유저들은 지금 넘길 필요가 없고 다음 파스에 이건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FSP를 자기 지갑에 있는 거는 락이 풀려서 들어왔던, 인출을 해서 들어왔던, 지금 현재 거래되는 FSP를 구매를 해서 들어왔던 요 1000개가 50달러 가치로 넘길 경우 마이닝 파워를 50달러 가치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면 5만 달러 가치, 1000개가 5만 달러 가치의 마이닝 파워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00개를 5만 달러 가치의 마이닝 파워로서 채굴을 해가는 방식이겠죠. 근데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기존 가격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출발해서 높은 가격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니까 이 마이닝 파워가 어, 센 사람들은 양이 많이 채굴되고 빨리 채굴되고 락이 빨리 풀리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채굴이 되면 비싼 가격에 자유롭게 매도할 수도 있고 매수할 수도 있고, 파워가 있는 분들은 계속 채굴이 되는 것이고 뭘 시장에서 사고 팔고 이게 자유롭게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거래 방식이 좀 틀리다. 누구든지 FSP를, 마이닝 파워가 없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FSP를 구매를 할 때는 50%가 자동적으로 유동성풀에 들어간다. 이것도 또 KOL 노드 했던 사람들, 코인들이 노드
어떤 사람들의 코인이 50%가 유동성에 들어가냐, 그 개념이 아닌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FSP 코인을 시장에서 매수할 때 50%는 유동성으로 들어가고 50%는 개인 지급으로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거래 수수료를 높게 책정을 해놨다. 왜냐하면 단기 매매꾼들 때문에 가격이 못 올라간다는 것이고, 팬케이크 스왑에서는. 그리고 봇 거래 때문에 가격이 못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득을 취하는 것은 단기 매매하고 봇꾼들밖에 지금 없는 것 같으니까 이 단기 매매나 봇을 건절시키기 위해서 매수 수수료를 굉장히 거래 수수료를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해놨다. 거래 시에 매수 시에 2% 수수료를 부과하고 매도 시에 3%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단기 매매 할 사람들은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 놨다. 단타는 답이 안 나오게끔 해놨다. 왜 이렇게 해놨냐면 중장기 투자자들과 중장기 보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매도 수수료 3%는 KOL 노드권자들한테 배당이 되는데요. KOL 노드권자는 1차, 2차, 3차 공이 포함이 되고 3%를 수수료 배당을 해주게 되는데, 그게 이제 4배수가, 기존 1차에 했던 KOL 노드권자들은 자기 투자 금액의 4배수까지 받아가도록 해놨고, 4배수가 되면 소멸이 되고, 2차, 3차는 2차, 3차 KOL 노드권자는 3배수 또는 6배수, 9배수 평생 배당을 하게 해놨고, 슈퍼노드는 평생 배당을 하게 해놨다, 시스템에.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느냐면, 천불당 NFT 한 개를 주어서 그 NFT가 랜덤으로 추첨을 통해서 팔을 부여하게 되고, 팔 하나를 부여받은 사람은 3배수까지, 팔 하나를 부여받은 KOL 노드권자는 3배수까지 배당을 받아가면 소멸이 되고, 팔 두 개를 부여받은 사람은 6배수까지 3% 거래 수수료를 배당받아가면 소멸이 되고, 팔 세개를 부여받은 사람은 자기 투자금의 9배수까지 거래 수수료 3%에 대한 배당을 받아가면 소멸이 되고, 팔 네개를 부여받은 사람은 3% 거래 수수료를 평생 배당받아갈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슈퍼노드는 평생 배당을 받아가도록. 이 새로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래 수수료 3%에 대한 배당금을 KOL 노드권자들한테 부여를 해놨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락이 풀리는 시스템도 마이닝 파워에 따라 조정이 되지만, 전체적인 양이, 가격이 올라가면 전체적인 양이 좀 줄어서 채굴이 되도록,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비율에 따라서 채굴량은 줄어들도록. 일반 비트코인 채굴도 비슷하죠. 처음에는 많이 채굴되다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점점 채굴량이 줄어들고, 어렵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죠. 그래 해야지만 가격이 올라가는데 용이하다. 그래서 KOL 노드가 없는 일반 유저들은 지금 상태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 현재 풀리는 180일 선형 릴리스 방식으로 풀리게 되고, 락이 풀리는 FSP는 시장에 팔 수도 있고, 또 나중에 2차, 3차 회사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길을 열어주면 그거를 새 시스템에 넘겨서 새로운 마이닝 파워를 받아서 비싼 새로운 FSP를 비싸게 매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거는 선택 사항이다. 내가 그 시스템에서 거래를 하든, 또는 내 FSP 지갑에 있는 것을 넘겨서 새로운 시스템에 거래를 하든, 그거는 선택 사항이지 회사가 강제로 넘기는 것은 없다. 자, 한꺼번에 데이터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KOL 노드권자들부터 우선 옮겨가는 것이다. 옮기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FSP를 보내는 사람이 마이닝 파워를 받아서 옮겨가는 것이지, 강제로 그냥 데이터가 옮겨가는 것은 없다.
그리고 선물한 자산이 있는 거는 지금 당장 마이닝 파워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은 락이 풀려 나온 것은 마이닝 파워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점점 락이 더 풀려 나오고 내 지갑으로 들어오는 걸 새로운 시스템에 넘겼을 때 마이닝 파워를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합산이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이닝 파워가 증가하는 것이지, 유동성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유동성을 제거해서 내 지갑으로 들어온 FSP를 회사로 보냈을 때 마이닝 파워를 받는 것이니까 결국엔 다 합산이 되는데, 지금 회사가 당장 KOL 노드권자들 중에서 자기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FSP를 넘길 시 한 개 5달러씩, 50달러씩 계산을 해서 마이닝 파워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3차 KOL 노드를 했던 사람들은 자동으로 마이닝 파워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또 하나 다른 점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회사가 새로운 시스템에 거래하는 사람들 지갑을 매일매일 스캔을 해서 보유량이 FSP, 신 FSP 보유량이 증가하면 마이닝 파워가 증가하게 돼 있고, 시장에 팔아버리면 숫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FSP 숫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하는 만큼 마이닝 파워는 떨어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채굴이 되고, 팔면 팔수록 마이닝 파워가 줄어들어서 늦게 채굴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놨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FSP 가격이, 새로운 FSP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새로운 시스템에서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전체적으로는 채굴 수량이, 신 FSP 채굴 수량이 줄어들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회사가 원하는 것은 물량을 자동으로 AI가 공평하게 보유하는 사람들한테 마이너스를 더 주고 파는 사람들을 줄이고,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수수료를 더 부과하고, 또 부과된 수수료는 KOL 노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당을 하고, 이게 이제 자동 시스템으로 공평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이런 설계가 됐을 때 회사가 물량을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회사가 자금을 적재적소에 투입을 함으로써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 속에 가격 추이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차 배치로 150만 개 마이닝 파워를 1차 서버로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먼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채굴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150만 개 우선 선착순으로, KOL 노드권자 중에서, 노드 계정 중에서 선착순으로 회사 지갑으로 들어오는 거를 150만 개 끊어서 그분들 1차적으로 거래를 시키겠다는 것이죠. 자, 이때 보낼 때 KOL 계정이 많으신 분들은 한 개 계정으로 모아서 보내라 그랬죠. 그 계정은 필히 지갑 주소가 회사에 보고가 돼 있어야 되고, 이번 파스에 지갑 주소가 틀리게 들어온다든지 하면 다음 파스로 밀리게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지갑 주소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열 노드권자들은 지갑 주소를 필히 회사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매일매일 스캔을 해서 새 시스템에 접목을 해서 매일매일 스캔해서 마이닝 파워를 매일매일 달리 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3차 지금 KOL 노드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갑 주소와 같이 보고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별도로 보고하실 필요 없고, 이 3차 KOL 노드 하시는 분들은 600달러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코인을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코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이닝 파워로 주어진다 했죠. 그
지금 KOL 노드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1000불에 2000개, 3000불에 6000개, 10만 불에 20만 개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거를 2000개를 채굴할 수 있는 마이닝 파워를 받게 되는 것이고 6000개를 채굴할 수 있는 마이닝 파워를 받게 되는 것이고 20만 개를 채굴할 수 있는 마이닝 파워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코인 개수가 선물한 자산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코인 하나는 달리 계산을 해서 한 개 50달러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달리 계산을 해서 마이닝 파워를 주겠다는 것이고 마이닝 파워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시스템이 시작되면 자동적으로 채굴이 시작된다. 3차 계열 노드에 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 2차 했던 분들은 지금 지갑 주소를 1, 2차 계열 노드 했던 분들은 지갑 주소를 지금 보고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 우선 보고하는 지갑 중에서 150만 개 들어간 그 지갑부터 먼저 거래를 채굴을 시작하고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착순으로 150만 개 지갑가 차면 거래가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계열 노드가 없으신 분들은 계열 노드를 1000불짜리가 됐든 뭐 3000불짜리가 됐든 하나 확보를 하시는 게 시급한 문제고 그거는 일반 유저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 유저들은 KOL 노드권을 하나 1000불짜리 하나라도 확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그리고 KOL 노드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하셔야 될 게 FSP 수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시장에 한 개 1.7달러 남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최대한 모아서 보내면 한 개 50달러 가치로 마이닝 파워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지금 큰 수익을 보게 되게 돼 있죠. 시스템이 열리면 기본적으로는 한 개 50달러 정도 수준 이상에서 아마 거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구 FSP를 최대한 많이 구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지금 현재 KOL 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유동성은 600달러 유지를 하는 이유가 하루에 1% 이자 수익이 나오고 락이 풀려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유지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채굴이 되어 락이 풀려 나오고 하루에 1% 이자 수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유지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FSP 수량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 넘기는 것이 마이닝 파워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니까 그게 필요하다. 일반 유저들은 시급한 게 KOL 노드를 가지는 것이 시급하고 그게 안 된다면 현 상태에서 현 시스템대로 거래를 하시고 있다가 회사가 어느 정도 KOL 노드권자들 마무리가 되고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2차 배치로 모아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분들도 지갑 주소는 다 회사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량이 방대하겠죠. 그래서 요걸 전체적으로 이전을 하고 이동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그 한꺼번에 옮기려면 그걸 준비를 해서 옮기려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배치로 계열 노동권자들부터 옮기는데 1차 배치로 150만 개 먼저 보내는 사람부터 채굴이 시작되고 거래가 시작된다. 이 가격은 한 개 50달러 언저리에서 뭐 저는 한 개 50달러 이상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몇백 달러 금방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이 가격을 끌고 올라감으로써 2차 외부 유저들을 유입하는데 이 그래프를 갈 것으로 보이고 자,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누구든지 매수할 때 50%가 자동적으로 유동성 풀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동성 풀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 풀에 들어간 게 락이 걸리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고 팔고 할 수 있지만은, 채굴된 거는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지만은, 살 때 팔 때 거래 수수료가 2% 3%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중장기 투자자들이 대다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1차를 하신 KOL 노드든 2차를 했든 3차를 했든 지금 조건은 거의 대동소유한데, 우선 KOL 노드권자들부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KOL 노드권자들은 하셔야 될 게, 대표 KOL 노드 아이디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 아이디 지갑 주소로 지금 여러 군데서 채굴한 것을 FSP를 그 아이디의 지갑 주소로 보내서 한 군데 모아서 회사가 제공하는 회사의 지갑 주소로 그 대표 KOL 노드 아이디 지갑에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의 그 지갑 주소를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하면, 회사에서는 회사 지갑으로부터 들어온 지갑 주소를 체크하겠죠, 아이디와. 그래서 그 소유자들한테는 우선 채굴권을 주고, 그 지갑은 매일매일 스캔을 해서 새로운 FSP 보유량이 늘어나면 인센티브로 마이닝 파워를 받게 되고, 팔고 해서 줄어들면 락이 풀리는데 시간이 더 걸리도록 이렇게 공급 수량을 조절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팬케이크 스왑에서 우리가 거래하는 구 FSP는 기존 시스템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팬케이크 스왑의 FSP 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도 운영이 되고 새로운 시스템도 운영이 된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선 KOL 로드를 하신 분들 중에 우선권이 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FSP 양을 넘김으로써 새로운 시스템의 마이닝 파워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채굴이 시작되는 것이고, 새로운 코인은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출발부터가 지금 가격으로 출발을 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채굴한 거는 락이 없다. 락이 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고, 단지 락이 풀리는 시간이 단축이 되는 것뿐이다. 마이닝 파워가 증가하면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래서 마이닝 파워를 늘리는 방법은 FSP를 새로운 시스템에서 새로운 FSP를 내 지갑에 새로운 FSP를 많이 보유하면 마이닝 파워가 올라가고, 지금 당장 마이닝 파워를 올리는 방법은 KOL 노드권자 중에서는 구 FSP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많이 전송을 하는 사람이 마이닝 파워를 크게 갖고 시작한다. 한 개 $50 가치를 인정을 주면서 마이닝 파워가 설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유저는 KOL 노드권을 가진 노드권자든 현 시스템 내에서는 락이 풀리는 방식, 거래 방식 여러 가지가 현 상태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되, 더 나은 시스템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KOL 노드권자가 우선권이 있고, 자동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내 지갑에 있는 구 FSP를 새로운 시스템에 보내야 비로소 마이닝 파워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3차 계열 노드 하시는 분들은 지갑 주소가 회사에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00불에 2000개 받는 거, 그 2000개를 채굴 할 수 있는 마이닝 파워를 바로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정에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 시스템 그대로 유지가 되고, 먼저 오픈한 새로운 시스템의 새로운 코인을 채굴하는 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새로운 시스템이 열려서 먼저 KOL 노드권자들이 거래를 하면서 안정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치에 이동할 것으로 보이니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맞다. 지금 현재 시스템에 변화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선물한 자산에 있는 코인, 이게 그대로 마이닝 파워로 전환이 되죠. 계산이 돼서 다 합산이 돼서 단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락이 풀리면서 구 시스템에 락이 풀려야 옮길 수 있는 것이죠. 옮기는 것은 마이닝 파워를 주는 것이고 안 옮겨도 상관이 없고 현재 시스템에 거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동성에 있는 것은 지금 유지를 하시면 자격을 유지를 하시고 현 상태를 유지를 하시면 1% 이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1% 매일매일 이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유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나는 새로운 시스템에 가서 마이닝 파워를 크게 받아야 하겠다 그러면 유동성에 있는 거를 어느 정도 빼서 FSP로 전환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에 마이닝 파워를 받는데 보내시는 것이 맞고, 이게 150만 개 1차 배치 1차 서버 컴퓨팅 파워 용량을 받는데 선착순으로 해놨죠. 그래서 150만 개가 차면 바로 채굴이 시작되고 시스템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만 개가 하루 만에 찼고, 그 다음에 100만 개가 지금 채워지면 1차 배치는 끝나고 바로 채굴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이건 강제 조항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의 한계점을 보고 회사가 빨리 이 시스템으로는 가격 끌어 올라가는데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약 한 달 기간 걸쳐 가지고 재빨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서 새로운 시스템에서 물량을 통제해 가면서 가격을 끌고 올라가려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더 나은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지 더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과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는 디테일한 사항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변동의 여지가 남아 있고, 이게 공지를 통해서 나올 때 그게 정확한 것이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지 참고만 하시되 정확한 건 아니다. 어느 정도 세밀한 부분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뭘 하고 있냐 이런 거를 어, 미리 알려드려서 회사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고 있고 우리 유저들도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걸 미리 해야지만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바로 시스템이 열려서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회사는 회사대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투자자들이 있다면 우선 KOL 노드를 한 개 구입하는 것이 시급하고, 거기다가 시장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구 FSP를 구매를 좀 해서 그 지갑으로 지금 3차 KOL 노드는 아직 코인을 받은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 지갑으로 보내놓으면 마이닝 파워가 추가가 됩니다. 그 지갑 주소만 정확하게 기재를 했다면은
우리가 3차 계열 노드를 할 때는 아이디와 지갑 주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보내면 그 지갑 주소에서 오왔고 그 아이디가 판별이 되기 때문에 지금 3차 계열 노드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열리면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고 그 시스템에는 그 아이디 지갑 주소에 FSB를 보내놓으면 마이닝 파워가 설정이 돼서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 시스템은 12월 5일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이고 열리면 다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 자산에 선물한 자산에 있는 FSP 코인의 숫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게 락이 풀리는 방식이 180일 선형 릴리스로 풀리는 방식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그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마이닝 파워에서 빨리 채굴되느냐, 늦게 채굴되느냐, 그리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계속 우상향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풀리는 양이 줄어들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지만 지금 보시고 있는 그래프대로 가는데 문제가 없다. 여기 이제 회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시스템에서는 장기 보유자를 늘리고 단기 매매를 줄이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고, 요거는 새 시스템의 거래는 그냥 자동으로 데이터가 옮겨와서 거래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FSP 량을 새 시스템으로 넘겼을 때 그게 한 개 $50 가치로 현재는 인정이 받고 있고, 당연히 그 숫자는 소각이 돼야 새 시스템에서 그만큼 채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억개가 1억개로 전환되는데 절반이 옮겨갔다 그러면 5천만 개는 그 시스템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고 5천만 개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채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1억개는 변함이 없다. 어, 아무튼 이 FSP는 상당한 가치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회사가 이 FSP를 명품 토큰으로 만들려고 계속 고민하는 것이고 지금 방식으로는 여의치 않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구상하는 것이고 가치 있는 토큰을 회사가 주도하는 플랫폼 하에서 가격을 높임으로 해서 가치 있다고 세상에 알리기 위한 조치로서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시스템이 핀스왑 거래소가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이 핀스왑 거래소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지금 분분하고 있지만은 곧 회사가 발표를 할 것이니까 기다려 주시고 지금 시급하게 하셔야 되는 거는 KOL 노드가 없는 분들은 노드를 시급하게 KOL 노드를 구매하시는 게 맞고, 그거는 1,000불짜리 노드, 3,000불짜리 노드, 요 두 개가 있고, 10만 불짜리 노드도 있지만은, 1,000불짜리 노드를 할 경우 2,000개의 FSB를 받는데, 3,000불짜리 노드는 6,000개의 FSB를 받는데, 지금처럼 그 코인이 뭐 선물한 자산에 들어가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이닝 파워로서 그걸 채굴해 갈 수 있고, 그 마이닝 파워는 바로 그 개수만큼 마이닝 파워가 주어지는데 한 개 $50 가치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거대로 다 별도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닝 파워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노드를 없는 분들은 노드를 준비를 하시는 게 시급하고 그리고 추가로 마이닝 파워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FSP를 지금 팬케이크스왑에서 FSP를 추가 구매해서 마이닝 파워를 올려서 구매해서
FSB를 시장에서 구매해서 회사가 지정한 주소로 구 FSB를 보내고 그 FSB는 한 개에 $50 가치로 계산이 돼서 마이닝페어가 주어지게 되고 보낸 FSB는 소각이 됨으로써 전체적인 숫자는 이렇게로 맞아진다. 선물한 자산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고 그대로 그 방식대로 그 방식대로 락이 풀려 나오는 것은 변함이 없고 지금 유동성에 있는 것도 현재 그 시스템에 변함이 없고 그런 가운데 지갑에 나온 것만 계산을 해서 마이닝파워로 주겠다. 그것도 계열 노드권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먼저 마이닝파워를 주는데 계열 노드권자들 중에서도 먼저 보내는 사람한테 1차 배치 150만 개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 그리고 계열 노드권자들은 내가 채굴한 FSB를 넘겨도 되고 안 넘겨도 되지만은 넘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닝 파워가 주어져서 새로운 시스템에서 채굴해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이지 안 보내는 부분은 기존 시스템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계속 락이 풀려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계열 노드 아이디, 지갑 주소 하나에다가 다 모아서 대표 아이디에 다 모아서 회사가 지정한 주소로 전송을 빨리 하셔야 되고 마이닝 파워를 올리셔야 되고 당연히 올리는 만큼 빨리 채굴이 되고 그 숫자만큼은 채굴이 다 될 것입니다. 이 구 FSB는 보낸다고 해서 마이닝 파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파워 받는 것도 기본이고 보낸 만큼의 가치는 단기간 안에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닌 그런 것이지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나은 시스템으로 간다 그랬지 우리 재산이 줄어들고 한 거는 전혀 없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해서 대만 교육 일정에 대만에 지금 한 40명 정도 갈 예상으로 하고 지금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요. 대만 교육 일정은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일정으로 대만에 가는데 비용은 항공권은 각자 부담이고 항공권 해봐야 뭐 한 2, 30만 원 수준이니까 항공권만 자기가 보유를 하시면 나머지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9일 날 출발해서 체크인하고 12월 10일 날 하루 종일 교육을 받는데 대만은 중국어를 쓰기 때문에 중국어를 하시는 분이 가시면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통역을 해야 되고 12월 10일 날 하루 종일 교육하고 12월 11일 날 교육 및 관광이 예정되어 있고 12월 12일도 교육 및 관광입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체크아웃하고 돌아오는 일정이니까 신청자는 각 팀별로 영문 이름, 여권상 영문 이름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본인 대표 아이디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구 시스템은 발행 방식에 이렇게 FSP가 거래가 되는 방식이었고,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채굴 방식의 이렇게가 채굴 형식으로 채굴이 되도록 설계를 해놨는데 요게 이제 구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옮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FSB를 회사로 넘겨주고 마이닝 파워를 받아서 새로운 FSB를 채굴을 한다. 본인이 선물한 자산에 있는 FSB가 됐던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의 변화는 수량의 변화는 없다. 단지 마이닝 파워가 조절됨으로써
락이 풀리는 시간 자체가 단축이 되느냐, 늘어나느냐, 또는 가격이 상승하게 됨으로써 락이 풀리는 속도를 조절하게 되고, 그리고 중기, 장기 투자자를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거래 수수료를 매수 2%, 매도 3%를 부과하게 되고, 그리고 누구든지 새로운 시스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매수할 때 50%는 자동적으로 유동성 풀에 들어가게 되고 50%는 지갑으로 들어가는데, 락이 걸리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가격은 구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가 형성이 될 것이다. 한 개 $50 이상은 형성되어서 거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도 전혀 지금 시스템에서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스템 그대로 180일 선형 릴리스로 채굴이 되고, 또 $100 이상 유지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 이자 소득을 받고, 또 락도 풀리게 돼 있고, 그리고 KOL 노동권자들도 구 시스템에 남아있는 분들은 $600 이상 유동성풀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락도 풀려 나오고 1% 이자도 받으면서 자유롭게 팬케이크 수합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단지 내 지갑에 들어와 있는 FSB를 회사 지갑 주소로 넘겼을 때 새로운 마이닝 파워를 받게 되고, 새로운 거래 방식에 새로운 락이 해제되는 방식으로 인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래서 총 1억 개 FSP에는 변화가 없다. 넘어가는 만큼 주어지게 되고 넘어가는 만큼 소각이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절반이 넘어갔다 하면 5천만 개는 구 FSP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고 5천만 개는 신 FSP 시스템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원하는 사람 우선적으로 이동을 시키고, KOL 노동권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KOL 노동권자 중에서도 우선 FSB를 보내는 사람 150만 개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150만 개가 차면 다음 배치로 넘어가게 돼 있다. 그리고 3차 KOL 노드를 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마인 파워가 주어지게 되고,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KOL 노동권자들 지갑이 매일매일 스캔됨으로써 보유량이 늘어나면 마인 파워가 늘어나고, 보유량이 줄어들면 줄어들게끔 설계를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스템보다 못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 시스템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나은 가격으로, 또 지속적으로 FSP, 신 FSP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단, 그거는 옮기느냐 마느냐는 여러분들 선택 사항이지, 회사는 길만 열어놨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게끔 되어 있고, 옮기는 것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거래소에서 더 나은 시스템으로 더 나은 가격에 거래할 수 있다. 그리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시장에서 FSP를 최대한 구매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나머지는 뭐 많이 없을 테니까요, FSP가. 그래서 구매해서 KOL 노드에 있는 지갑으로 옮겨서 대표 KOL 노드 지갑에서 회사가 지정하는 지갑 주소로 보내는 것이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 일반 유저들은 지금 시스템을 그대로 준행을 하시다가 다음 파스에 열리면 그때 옮기면 되는 것이니까 차곡차곡 FSB를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3차 KOL 노드 하신 분들도 자동으로 마인파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지갑 주소로 FSB를 보내면 됩니다. 차근차근. 보낼 때 최소 10개, 10 FSB 이상, 10개 이상 보내셔야 되고, 뭐, 한 번을 보내든 두 번을 보내든, 뭐, 여러 차례 보내든, 상관이 없습니다. 보내시면 되겠고, 지금 가짜 지갑 주소가 또, 돌아다니는 모양인데, 필히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지갑 주소를 확인하시고, 그쪽으로 보내시면 되겠고,
지금 KOL 노드 갖고 계신 분들은 전부 지갑 주소를 다 정확하게 자기 아이디를 찾아서 지갑 주소를 붙여 넣어야 되겠고, 그 아이디에 그 지갑 주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우리가 좀 더 나은 시스템에서 좀 더 나은 가격의 FSB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새로운 시스템의 신 FSB 가격은 내리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계속 상승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2차 시장에서 많은 유저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유동성 풀도 계속 커져 나가서 앞으로 우리가 BNB 가격을 넘어서고 또 이더리움 가격을 넘어서는 날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플랫폼은 전체적으로 SCF 체인이라는 플랫폼 아래서 지금 어, 플랫폼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핀페이나 이런 데서는 엄청난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핀수합 거래소를 빨리 키워야 되는데, 이 거래소의 유저를 모으기 위해서 이 FSP를 성공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FSP 가격이 급등을 해야 외부 유저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게 되고, 외부 유저들이 우리 SCF 체인을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이보다 더 좋은 블록체인은 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점점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대외에 공개하겠다, 대외에 알리겠다는 전략이 보이는 것이고, 이렇게 새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단기 거래, 그리고 단기 거래, 봇 거래, 또 우리 KOL 노드권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문제, 그리고 여러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빨리 시급하지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더 락이 풀려서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가 특단의 조치를 빨리 취한 것이고, 우리가 회사의 조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또 움직여 줘야지만 회사가 원하는, 또 우리가 원하는 높은 가격의 FSB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로 하시되, 세부적인 사항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변동이 있더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변동이 되는 것이지 회사가 더 못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는 우리 SCF, FSP 플랫폼이기 때문에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 생각하시고,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더라도 시행착오는 항상 있기 마련이고, 그 시행착오를 최대한 발빠르게 수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 회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극복을 하고 또 전진하고 또 발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SCF, FSB를 가지신 분들이 최종 승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SCF도 일정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에. 그래서 SCF를 채굴 하고 계신 분들도 기대를 가지시고, 회사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온 마당에 회사가 잘못될 일은 일도 없다, 추월도 없다. 그럴 이유도 없고, 우리 유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SCF, FSP의 가치는 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본질 가치, SCF 체인의 본질 가치, FSP 본질 가치를 잘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우리 FSP 가격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잠재력이 있는 그런 FSP다. 그래서 세상이 단지 알리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알리는 방식에서 1차 팬케이크 수업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시스템으로 옮겨서 더 나은 방식으로 세상에 알리겠다는 것이 회사의 의도인 것 같고, 이걸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도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 미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cording stopped.